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모든 커피 제품에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한인 커피점들도 이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맨하탄 96가 남단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 펠팍 상공회의소 박차수 전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4월 2일부터 H-1B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사전 접수 시작 5일째인 오는 6일 사전 접수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전 접수에는 약 20만 개의 신청서가 몰릴 것으로 보여 추첨을 하면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올해 H-1B 신청서 사전 접수에서 추첨에 붙더라도 비자 승인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H-1B 사전 신청자는 전년 대비 40%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한 데다 발급된 RFE들은 대부분 엔트리 레벨인 1단계 임금 수준 신청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취업 비자라는 산을 넘어도 영주권 취득이라는 또 다른 장벽이 있어 아예 미국 내 취업 비자 신청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한국행을 결정하는 한인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모든 커피 제품에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한인 커피점들도 이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 엘리우벌리 판사는 지난 29일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아크릴라미드가 발생하며 발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게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암 유발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을 커피 제조사 측 변호인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결국 관련 내용 게시를 의무화한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알 권리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스타벅스 등 대기업은 물론 소규모 커피 업주들은 타격이 꽤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8년 동안 이어진 이번 재판은 2심 재판을 거쳐 커피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8년 동안 매일 커피를 마셨을 경우 1인당 배상액은 최대 $2,500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맨해튼 96가 남단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30일 뉴욕주 상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합의한 $1,683억 규모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맨해튼 96가 남단으로 출발하거나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운행당 $2.75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목적지를 공유하는 우버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손님당 할증료가 75센트씩 부과됩니다. 옐로캡 승객에게는 $2.50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확보되는 추가 예산 4억 1,500만 달러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지원해 낙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며 혼잡세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택시 노조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뉴욕시 택시기사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재정 악화로 택시기사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 플로리다 팬비치에서 휴가 중 멕시코가 국경 수비에 협조를 할 것을 요구하며 멕시코 국경 장벽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연계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나프타를 폐기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문제를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바보 같은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며 대규모의 마약과 사람들 유입을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수익 창출원인 나프타를 끝낼 것이다. 장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다카 협상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다카를 이용하길 원하며 흘러 들어오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날려보냈다. 멕시코는 자국에 흘러 들어온 그들 즉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보낸다. 더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종료 선언으로 드리머로 불리는 수백만 불법 체류 청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폭탄 공격에 중국이 미 농산물을 겨냥한 맞불 보복에 착수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아이오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제프 라이더는 2016년 트럼프에 투표를 했습니다. 혹시나 트럼프로 인해 자신의 농장이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25%라는 관세 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선제 공격을 한 이후 중국이 맞불 보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이오와는 중국에 많은 양의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곳이며 트럼프의 텃밭이기도 한데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돼지 농장주인 제프는 만일 돼지고기가 이번 트럼프로 인해 떨어지고 계속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엔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미국산 농산물도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 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과일과 말린 과일, 인삼, 견과류, 와인, 돈육과 일부 철강 제품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약 3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sak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과 로드 앤 테일러 매장의 고객 500만 명의 카드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두 개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는 허드슨 베이 컴퍼니는 이날 고객들의 신용카드 및 데비카드 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허드슨 베이는 그러나 피해자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현재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추후 크레딧 모니터링 등의 무료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업체인 제미니 어드바이저리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핀7 또는 조커스탯으로 알려진 해커 또는 해킹 그룹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지난달 28일 500만 명의 카드 번호를 입수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으며 이 가운데 12만 5천 명의 정보는 즉시 판매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해킹한 정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뉴욕과 뉴저지주에 있는 sak스 피프스 애비뉴와 로드 앤 테일러 백화점을 이용한 고객들의 카드 번호라고 제미니 어드바이저리는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 펠팍 상공회의소 박차수 전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달 크리스정 펠팍 시의원과 제임스 로튼도 현 펠팍 시장이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데 이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일 박 전 회장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 예비 경선은 3파전 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펠팍에 거주, 누구보다 우리 타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운 발전을 위해 이번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지는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로튼도 현 시장과 한인 후보 정 시의원, 박 전 회장이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됐습니다. 펠팍 정치권에서는 박 전 회장이 이번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 막차를 타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갈려 한인 시장 탄생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1,683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의회는 처리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세법 변경에 따른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주세법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정부가 만든 보건의료기금에 주민들이 소득세나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해 주 개인 소득세를 고용주의 페이롤 텍스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의 개인 소득세를 급여세로 대신 납부하고 직원에게는 급여세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지원 예산은 직전 회계년도 대비 10억 달러 늘어난 267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주내 불법 체류 신분 학생에게 대학 학자금 보조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남자 대학 농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3월의 광란이 오늘 절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환 기자입니다. 미시간과 빌라노바가 대학 농구 NCAA 토너먼트 결승에 올라 오늘 패권을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텍사스 샌안토니아의 알라모돔에서 펼쳐진 NCAA 토너먼트 4강전인 파이널 4 경기에서 서부지구 챔피언인 미시간은 이번 대회 최고의 신데렐라였던 남부지구 챔피언 로욜라 시카고를 69대 57로 따돌리고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에 선착했습니다. 서부 3번 시드였던 미시간은 이날 남부 11번 시드로 파이널 4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통한 로욜라 시카고를 맞아 전반을 22대 29로 뒤진 채 마쳤고 후반 14분여를 남긴 상황에서 31대 41로 끌려갔으나 이후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따내 로욜라 시카고의 신데렐라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 펼쳐진 두 번째 4강전에서 동부지구 챔피언인 빌라노바는 중서부지구 챔피언인 캔사스를 95대 79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라 미시간과 패권을 다투게 됐습니다. 지구 탑 시드들이 맞붙은 이 경기에서 빌라노바는 경기 시작과 함께 22대 4까지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뒤 한 번도 두 자릿수 리드를 놓치지 않고 순항한 끝에 낙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농구 전문가들이 일제히 빌라노바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수비에서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시건이 호락호락 경기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이 있어 오늘 저녁 벌어지는 내셔널 챔피언 결정전은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5억 2,1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이 뉴저지주에서 터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추첨 결과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 리버데일의 루코일 주유소에서 1등 당첨 복권이 팔렸습니다. 1등 당첨금 5억 2,100만 달러는 메가밀리언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으로 지난 1월부터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첨자가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3억 1,7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등 당첨 복권을 판매한 루코일 주유소는 1등 복권을 판매한 보너스로 3만 달러를 받습니다. 뉴저지에서 메가밀리언 잭팟이 터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4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이 별다른 위협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반자동 소총 2정을 구매해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일 리처드 비어리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경찰서장의 말을 인용해 순원 양군이 요주의 학생이라는 대학 당국자의 신고를 받고 지난 1월 하순부터 감시를 해왔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비어리 서장은 순군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었으며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하고 현찰로 고가의 자동차를 사들이는가 하면 자신의 총을 저격용 총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순군은 현재 플로리다주 맥클레니에 있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수용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추방 시점은 미정입니다.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마약 거래 장소 제공 및 판매 혐의로 종업원 4명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데릴 디수사 시경찰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업주 류승필 씨와 부인 김혜숙 씨 및 종업원들과 현장에서 헤로인을 소지한 남성 1명 등 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수사청장은 이 점포에서 크랙 코케인과 마리화나부터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서복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마약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류 씨 부부는 27일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날 보석금 없는 수감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타 리커스에 패드락법을 적용해 폐쇄할 방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경찰로 위장한 2명의 남자가 개인 승용차를 강탈하려다 실패하자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금요일 오후 11시 25분경 맨해튼 202가와 백사에비뉴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인 2명의 남성은 이 시간에 목이 긴 경찰용 스웨터를 착용하고 조명을 비추며 2010년형 닛산 승용차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30세의 남성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와 권총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가 권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저항하자 용의자들은 운전자의 다리에 총을 쏜 후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자메이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이 시의회와 협력해 29일부터 이민자 정보센터를 퀸즈 플러싱과 브루클린, 맨해튼, 이스트 할렘 3곳에서 운영합니다. 이민자 정보센터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이민자 추방 방지, 커리어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시의회가 이민자들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응답해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민자 정보센터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가운데 한인의 음주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보건국이 30일 발표한 아시안 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 성인 가운데 57%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흡연율도 한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한인은 17.7%로 중국, 필리핀인에 비해 높았습니다. 과거에 흡연자였으나 금연한 경우도 한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경의 바디카메라 지급이 경사 경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등은 뉴욕시 경사경위협회가 받은 이메일을 인용해 4월 2일부터 12개 경찰서 소속 경사경위 수백 명에게 순차적으로 바디카메라가 지급될 것이라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경위자선협회의 루이스 트루고 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의 없이 바디캠 장착이 통보됐다는 사실이 매우 당황스럽다며 바디캠 착용 의무화는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빌 드블러지오 뉴욕시장은 29일 뉴욕 시민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인 NYC 시큐어를 론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YC 시큐어는 모바일 기기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 등을 통한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고안된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해킹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 배포 등 2가지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번 시간에 너무 잘 이야기를 듣다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제 2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김정은, 시진핑의 최초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초청을 하니까
대개 북에서는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하자 해가지고 진행해서 세상에는 깜짝 놀라게 이게 나온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되니까 이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안달이 난 거예요. 특히 사실 핵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이 당사국이고 그거에 대한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한국. 그래 이 세 나라의 정상회담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중국으로서는 이북이 자기네 편이고 자기 이 휘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미국 쪽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네. 나도 안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초청장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먼저 초청을 해서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응해가지고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서 만났는데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인상적이고 좀 놀란 거는 그 또 젊은 부인을 대동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서구 세계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 부부하고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같이 나와서 사진 찍은 게 많이 지금 세상에 알려졌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대화 내용과 이 스타일이 전혀 독특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하고 다르게 그 유럽에서 유학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이런 그 생각이나 이런 성향이 이 굉장히 서구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 가서 행보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 김정은답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왜냐하면 네. 한 7, 8년 고생을 엄청나게 했고 아버지 때 그 수모를 당했잖아요. 중국에 가서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도 진짜 문전박대 당하고 김일성 주석 때서부터 그랬죠. 어떻게 하든지 핵을 딱 손에 쥐고서 힘 있게 밖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갖춘 사람답게 보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 만남에서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이 그냥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좀 마초 스타일 아닙니까? 이 다 내가 했다. 네. 내 공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 까불지 마라. 막 막말로 하면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구사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만들고 또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겠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리고 1년 동안 해오면서 기회가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그가 원한다면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내가 만나겠다 그러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내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방 받아가지고 그게 성사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북이 내 편이 되고 내 말을 먼저 들었다고 그러면 날 먼저 만나야지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나냐 이런 게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만났을 때에 비핵화나 의지가 있다 하겠다. 그 점차적으로 우리 그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돼가는 순서대로다 나도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시진핑 주석도 반가워가지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들었을 때 트럼프가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영향만은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28일 날 미국 시간 29일 날 아침 일찌감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고서 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진짜입니다. 네. 그걸로 다 장관도 그걸로 갈아치우잖아요. 네. 트위터에다 지난 저녁에 시진핑 주석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와 가지고서 회담을 했다 그러는데 너무 잘 됐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한테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5월 말로 다 만나기로 한 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 그런다.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트위터에 올린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나 하면은 이전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볼 때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느냐. 나는 김정은이랑 만날 걸 생각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나라의 인민과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도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서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북한을 제재하는 거는 나는 멈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달았어요. 네. 요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네. 요 트위터를 보면은 절대로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이 5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전망할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